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저는 이 직위원 판사의 판단 자체가 저희가 방송하면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법부 일각이나 이 비상계엄 내란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정쟁의 부산물로 이 내란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의 뭐 계속된 탄핵, 뭐 예산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 딱 꽂혔던 게 뭐였냐면 우발적 내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12월 1일 날 격분하여.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되게 돌출적이고 우연에 근거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직위원 부장 말은 참다가 네. 윤석열이가 정말 너무너무 참았는데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민주당의 이 행태를 보고 분노하여 격분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의석수가 많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을 못하게 발목을 잡아대니 윤석열이 얼마나 화가 났겠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참지 못하고 그런 걸 한 거는 맞아. 그거는 아까 성경 얘기 제가 하겠는데 목적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같이 하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위야.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얘기 하셨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제작진하고 이 말의 근원이 어딜까, 뭐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위법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그 목적이 정당했느냐부터 우리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어떤 취지의 표현과 윤석열이 지금 했다는 어떤 그 목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읽는 내용으로 지금 치환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찾았어요. AI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잘하셨네. 원본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소년재판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김혜수 씨 나온 거예요. 네, 김혜수 씨 대사 중에 이게 나와요. 아 진짜요? 저는 무슨 장발장 이런 데서 나오는 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었어요? 이게 물론 어떤 격언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 격언에서 원류를 찾았을까? 저는 오히려 AI 두드려가지고 나온 거 보고 그냥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부적절해요. 맥락이 안 맞잖아. 성경을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종교적 행위고 숭고한 행위예요. 이 불법 내라는 국민한테 총뿌리를 한 건데 이걸 수단으로 해서 민주당, 야당 거의 박살내겠다고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예. 그걸 마치 성경을 읽는 종교적 행위에 비유를 한다? 야당 척결을? 야, 어떻게 이런 비유를 그러니까 당장 그 차명진 전 의원 같은 차명진 전 의원도 그랬고 유승수 변호사도 맞아요. 자기 어제 방송하면서 봐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성경 읽는 것과 같이 고귀하고 훌륭한 행동이었다. 판사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차명진 전 의원이 페북에 계엄을 성경을 읽는 거룩한 행위의 비유, 따라서 연관된 행위나 방법 등은 부속적인 가치일 뿐 직위원 판사의 판결은 사실상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미를 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고성국 씨는 자기의 방송에서 낭독을 해요. 그 부분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어제 판결문 중에 여러 키워드들마다 사람들이 꽂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경 촛불 운운하는 내용도 그랬었고 또 하나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였죠.
어제 찰스 1세 나오자마자 저희 댓글창에 올라왔던 댓글은 안철수 깜놀. 아 찰수 이것도 되게 기발하네. 이제 우리 난 찰수는 생각 댓글 못했네. 남겨주시는 분들의 수준을 아, 우리가 죽인다. 진짜 엄청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해학의 건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찰스 1세가 등장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대한민국 역사 뭐 불과 몇십 년 전 역사만 살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찾고 찾아서 400년 전 영국으로 가가지고 찰스 1세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찰스 1세 언제 있었던 인물이지? 그러니까 17세기에 있었는데 1625년 3월에 왕위에 오른 네, 그래서 아마 성공의 추정하면 성인. 윤석열이 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권을 훨씬 뛰어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정 때는 어떠했지라고 찾아본 것 같아요.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런데 이게 맥락에 좀 맞지 않고 왕정 시대에 왕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게 악의가 좀 맞지 않고 우리에겐 전두환 씨 사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그거겠죠. 예. 학술적으로 니네들이 주장하는 건 안 맞아. 이걸 설명하려고 했겠죠.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내분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내란으로 처리했었으나 그다음에 황제 시대가 되면서 황제한테 반하는 행위, 황제 개인에게 반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했었어. 그러다가 찰스 1세, 영국의 찰스 1세가 세금 징수하는 것 때문에 의회랑 자꾸 싸우면서부터 이제 처형당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왕 개인에게가 아니라 의회와 싸우는 과정이 혹은 내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내란이라고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대통령인데 왜 어떻게 반역이나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냐라는 그런 주장은 안 맞아. 이걸 우리들한테 친절히 설명하고 싶었겠죠. 이제 제가 좋게 해석하자면.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지금 이 상황하고. 그러니까요.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딱 걸렸던 건 뭐냐면 윤석열이 왕입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왕정에서 있었던 일을 끌고 와서 의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로마법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세 얘기도 하고 선진국 얘기, 뭐 아프리카 중남미 얘기 막 끌고 와요. 근데 그 설명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직연 판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이런 건데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건 오히려 다른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비유적 표현이 난무하는 건 맞지 않아요. 판결에서 역사적인 거론도 제한돼야 돼요. 오늘 이 뉴스다이브 원고 너무 좋네. 난 깜짝 놀랐어. 너무 이렇게 고퀄이어가지고. 수준 높게 솔직히 물론 말하면. 어제는 너무 우리가 급하게 판결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다른 데도 뭐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는 없었으나 어제 뉴다는 수준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여기는 다르네.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는 아무 데서나 접하시기는 어려운 거는 이승준 제가 기자가 확신합니다. 역시 실력이 있다. 예, 이 모든 게 이승준 기자 덕입니다. 예. 네. 어쨌든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된다. 우리가 여러 방송을 해보지만 매우 고퀄이다.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이 직연 판사가 했던 판결 내용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윤석열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괜찮은데 뭐 군경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뭐 광장의 재판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마치 문장에서 보면 이제 항소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도 느껴져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니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무기징역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법치도 없고 원칙도 없다. 이러면은 항소에서 뭐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 끝에 윤석열 입장으로 또 저런 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다 하더라도 항소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문제는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이 사실은 전 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전 출구 전략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하고 싶어서. 네, 왜냐면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나 그동안에 이 윤석열이라는 이 훌륭한
이 대통령이 정말 박해받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 이러면서 사실 했는데 이제 2심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비도 제대로 안 들어오겠지. 옛날에 했던 거 더 힘들게만 열심히 해야 되겠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만하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면서 한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또 어떤 심중을. 아 근데 너무 설득력이 저는 약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저 윤석열 그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포털에서 저희가 댓글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사형받을까봐 겁나서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쌍방 항소하면 예. 사형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네가 안 하면은 검찰은 어차피 항소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검찰은 무조건 하니까. 빨리 항소 안 하고 어떻게든 빨리 형 확정 그냥 무기로 받고 감형을 받기 위하여 사면을 받기 위하여 뭐 이런 어떤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확정이 취지의 돼야 사면이 되니까. 댓글 반응들이 많은데 저 반응에 이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이 지기현 판사의 판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내란 전반에 대한 기본 컨셉을 김용현이 주도하는 걸로 써놨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로 그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 건 분명한데 김용현이 주도했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조장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형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감경을 한 사유로 설시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런데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은 대통령이에요. 예. 그 부분의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윤석열 씨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김용현의 부추김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 그건 더 문제인 거예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교란케 했기 때문에 더 크게 혼내고 질책해야 되는 사유예요. 봐줄 사유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말이 맞으려면 김용현 최소한 무기징역은 내려야지. 그렇죠. 왜 오히려 30년 김용현을 사형 줬어요. 왜 30년을 해요? 그리고 김용현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대통령이 심지가 크고 똑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어제 판결문을 보면은 지기현 부장은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바보야. 윤석열 되게 성격이 급하고 허술한 사람이야. 윤석열이가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가지고 이런 그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 이게 저는 어제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직, 그러니까 헌법기관 대통령이라는 직이 어떤 의미인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그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판결문을 어제 다 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일정의 요약본을 읽었고 양형까지 쭉 이어갔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거 보니까 분량이 113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예, 여기 보면 결국 김용현이 뭐 군을 동원하고 또 국회 봉쇄도 주도했고 선관위 침투라든지 뭐 언론사 단전 단수라든지 모든 걸 주도했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이제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김용현의 것이 대부분인데 윤석열은 거기에 이제 격분한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향받아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은 지금 충분히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의 기본 사고 방식은 왜 실패했니? 네가 성공했었어야지. 성공했으면 우리는 아무런 처벌도 안 하잖아. 이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인상 깊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정서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이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면서도 저는 처음부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등을 얘기했었는데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자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을 이게 감히 수사할 수 있는 거야? 혹은 사법적 영역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거야? 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앞단에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아예 심판과 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야부터 허들을 넘어야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윤석열 씨가 너무너무 그 주장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사법 자제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법 질서까지 다 교란했기 때문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는 사안이어야 되지 자제 논리로 그것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오독되게끔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2심 예. 재판부가 걱정인데 음. 사실은 2심 그 내란전년 재판부 가면 변호사들이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지기현 부장의 판결문을 엄청나게 자기네들의 논리로 활용하겠죠.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법원이 앞으로 제2의 내란 성공만 시켜라. 내란 또 해도 괜찮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알 수 있을 그렇죠. 정도예요. 그 느낌도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에 군만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다른 생각으로 지금 이제 하기 좋은 예로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지어 여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군을 동원하지 않고 멋대로 장기 독재를 위한 무언가를 막 만들어 가는 것을 그냥 냅둬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게 국헌 문란이 되고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군만 동원 안 하면 뭔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현 판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고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